네, 성북청년정책 네트워크 캠페인 주간, 이름은 뜻밖의 정착지라고 하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성북 전역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제들을 조금 더 다른 청년 시민들과 나누고 싶어서 캠페인을 여러 기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북동과 삼선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한 청년 성북구 의회와 만나다 행사일입니다. 이번 자리에 기획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청년들이 사실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나 아니면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하는 접점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성북 삼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인 유권역에서는 이 관심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하거나 의회 의사록을 직접 읽어보거나 아니면 청년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읽어보거나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정치와 정책의 역할 또는 효능감 같은 것들을 새롭게 생각을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캠페인 주간에 관련해서는요,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검은색 바탕이 있는 리플렛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겨우 한 권역의 행사일을 뿐이고 사실은 나머지 5권역들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북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 옆에 다소의 긴장 또는 다소의 설렘과 함께 계시는 이제 두 구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직접 이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의원님과 정혜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참여해주시는 청년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 대략 6, 7분 정도 와서 앉아 계셔 주시는데 또한 유튜브에 성북청년정책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 계시는데 6분 정도가 지금 시청 중이시네요. 온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오늘 자리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좀 더 신경 쓰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오프라인에서의 힘, 이거는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은 그거에 힘 받아가지고 오늘 끝까지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구정 업무로 인해서 살짝 늦게 도착하시는데 너무 늦지 않게 오시는 대로 바로 인사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진행될 순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 성북구의회를 만나다라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인사 나누고 각각 한 5분 정도 현재 하고 계신 의정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듣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의원님들의 평소 삶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아주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좀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사전 질문 Q&A가 좀 있을 예정이고, 잠시 쉬고 그러고 나서 또 Q&A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또 참여자분들이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도 있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서도 질문을 몇 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서로의 소감을 나누고 기쁘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숨이 차는데 과연 우리가 2시간 안에 이것을 모두 완주할 수 있을지 그것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유튜브로도 막 댓글 이렇게 막 남겨주시고 박수 이모티콘 남겨주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앞으로도 활발한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석해주신 두 분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겠죠. 청년 성북구 의회와 만나다의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주신 오늘의 패널 성북구 의회의 두 청년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정혜영 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대로 1부에서는 청년 구의원님들이 주로 어떤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볼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한 자기소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각각 한 5분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뭐 여태까지 활동하시면서의 소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우석 의원님부터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스카프 괜찮나요? 오늘 특별히 신경 쓴 스카프인데요. 청년들의 자유로움과 그리고 멋스러움을 함께 좀 표현하고 싶어서 메고 왔는데 덥긴 덥네요. 네, 그리고 이 마스크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스데이라고 써 있습니다. 청년의 날이 이제 올해로 이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9월 셋째 주긴 한데 행사는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해서 받았던 마스크를 오랜만에 꺼내어서 오늘 착용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김우섭입니다. 도루의 화할섭을 쓰고 있어요. 정치인에 어울리는 이름이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인데요. 행정기획위원회라고 하면은 구청의 인사와 조직과 그리고 예산을 다 다루는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기가 돼서는 구정 전반적인 이해를 더 하고 싶은 욕심에 행정기획위원회를 선택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건설위원회는 왜 선택하냐 또 궁금해하시죠? 네. 저희 지역이 이제 기름일동, 정릉일동인데요. 소위 얘기는 지역구입니다. 거기 이제 민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들을 해결하고 주민들께 또 인정받고 싶어서 그 위원회를 선택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일들을 진척시켰고 후반기에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 지방의원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박수 한번. 그런데 제가 청년 같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흰머리도 있고 제가 45세예요. 저게 무슨 청년이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34세를 청년으로 보는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청년들을 향한 정책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39세까지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대 대학생 그 언저리가 청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정혜영 의원님은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양당 모두 마찬가지로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자격으로 선거를 치러서 전국청년지방위원 협의회 회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 활동, 그리고 정치 활동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진심이어야 하고 저의 마음속에서 기준을 잘 세웠을 때 정치 활동과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심을 갖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대상들은 크게 한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상당 부분 주민이실 겁니다. 다 주민이신가요? 거의 네. 다 주민으로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당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도 저를 평가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함께 어우러서 파트너 같이 생활하는 공무원들도 저는 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진심을 보이고 저의 생각을 잘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옆에 김우섭 의원이 이렇게 길게 자기소개를 하고, 나름 이렇게 패션에도 신경을 썼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심플하고 청년과 대화를 잘하려면 가장 좋은 게 심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름 세련된 색상의 블랙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소위 말하는 잠바떼기 너무 걸치고 왔나요? 너무 죄송하네요. 괜찮아요. 네. 저도 지금 김우석 의원과 같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우리 위원회 자리는 바로 옆자리예요. 그런데다가 나이도 같기 때문에 동갑이라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구의회는 7대보다 8대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좀 더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5이고 또 시집을 좀 일찍 가서요. 큰애가 이번에 수시를 보는, 대입을 보는 딸이 있는데 이렇게 매번 불러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이렇게 청년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한데 늘 저는 여기 와서 감사한 게 늘 길을 받고 가니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그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그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길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데, 이 중성화 수술을 시킴에 있어서 수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사바늘을 계속 재사용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죽거나 그 다음에 병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서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동물보호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까 우섭 의원도 말씀했다시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성북구의 살림을 모두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북구의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 일자리 경제과도 저희 소속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 연도에 저희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예산이 국비 12구비로 해서 한 34억 정도가 책정되어서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저희 성북구 예산안은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이번에 이제 우리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저희가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적법하게 잘 쓸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둘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 심의 잘해서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더 좋게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은 이해도 되고 저도 말 잘했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신다고 하니까 뭔가 이 두 분이 또 와주신 게 뭔가 인연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정혜영 부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 참여자로 활동을 했을 때에도 이제 어떤 정치인과의 만남 또는 공무원과의 만남 이런 코너들을 계속 마련했을 때 늘 와주셨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좀 오셨는지도 조금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조금은 이거보다는 편한
3년짜리일 거라고 사실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이렇게 네, 한이 걸려서 당황스럽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서로 적응을 하면서 10시간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말씀해주신 대로 성북구도 청년 정책을 다수 이제 제정을 하고 또 기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이 이 청년 정책을 다 속속들이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2016년에 처음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생긴 이후부터 꾸준히 이제 민간에서 또 관에서 또 의정활동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청년활동 생태계가 어느 정도는 이제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 중에서도 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 홍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조금 청년 정책들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모르고 있었던 건 없었을까? 또 청년 정책들 중에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뭘까? 우리가 선호하는 정책이 있다면 뭘까? 이런 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전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표본 집단이 너무 적어서 어떤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 공감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중 성북구 청년 정책 중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참여해본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하고 여쭤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을 대상으로 했다 보니까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성북 청년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대답이 높았던 것이 일자리 카페 운영이었습니다. 일자리 카페는 이제 저희 구에 다수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또 장점들을 발견했을지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가 청년사리 발전소 운영 요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 축창업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 저 3번이 뭘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청년 정책에 참여했으나 정책, 사업 이름이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3분이나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참여했는데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게 단순히 청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만은 아닐 거잖아요. 뭔가 용어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의 효능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두 분한테도 혹시 이제 청년 정책이나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것이 있는지 또는 이거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지 꼭 청년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저는 사실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청년분들이 나누시는 그 내용들을 정말 참신하고 정말 어떤 거는 정말 쇼킹할 때가 있더라고요. 청년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이 알아가고 좋았는데요. 저는 우리 구에서 그 청년 정책으로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 기름역 쪽으로 보면은 쭉 그쪽에 그 매경집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매경집을 많이 퇴출을 시키고 그곳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게를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기리움이라는 곳이 이제 그동안 이제 곧 개관을 할 거예요. 그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실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청년분들이 이런 청년 네트워크 안에서 목소리를 당당히 내시고 그러면서 그거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정치인들을 걸걸이 떨게 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정말 청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기름동에 그 매경집 없애고 거기다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게 그 기름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은석 의원님.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10 response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0명이 응답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10분이셔가지고. 적긴 한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 공간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네. 중심이고 네. 지원 사업도 일부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맞아요. 그 이제 청년들을 이제 취약계층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정책들은 좀 아주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인 것 같고요. 의원들은 이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대한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저는 또 한편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상임위에서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많은 청년들, 제가 만나본 많은 청년들은 주거 문제에 관련된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성북구에서 도전숙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근데 도전숙은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에만 한해서 그 공간을 대여받을 수 있는, 공간을 임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숙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가 없는 직장생활하는 학생들이든 다른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주거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성북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이런 당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이제 SH공사에서 이제 빈집을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죠. 그럴 때 우선해야 될 것은 청년,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중심의 작은 주택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와 또 성북구와 함께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장에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성북구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구 의원님께서는 이제 기름동에 있는 매간집이 사라지고 청년 창업 가게들이 많이 생긴 것, 그리고 청년 공간 기리음이 생긴 것, 이런 것들 언급해 주셨고, 또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청년 주거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큰 주택을 너무 큰 비용을 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확실히 필요한 시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점 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사실 청년 창업가계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다양한 소비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청년 정책들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환영하는 마음이 큽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다 보니까 사실 청정넷에서는 앞으로도 더 계속 뭐 연구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도를 계속 올려가려는 계획이 있기는 해요. 요거는 이제 그거의 시작일 뿐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전에 준비되었었던 질문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전 질문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를 직접 기획한 분들이 사실 청년 참여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사무국에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니라 성북동, 삼선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권역별 모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만약 우리가 구의원분들 만나면 어떤 질문 하고 싶은지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만든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뭔가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질문보다도 그에 우선하여 의원님들 개인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의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가?
물론 굉장히 다양하겠죠. 발로 뛰시는 그런 시간들도 많을 테고. 근데 통상적으로 언제 일어나고, 언제 무슨 밥을 먹고, 어디 가서 뭐 일을 하고, 이런 거가 이제 너무 낯선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뭔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뭔가 범인들과는 다를 것 같은데, 연락처에는 몇 분이나 저장돼 계시는지,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패스하셔도 되지만, 좀 통상적으로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스카프는 어디에서 사셨는지, 뭐, 이런 것들. 네. 스카프는 파리에 있는 뿌링당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저희 믿습니다, 진짜로. 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랬구나. 제가 파리를 굉장히 갔다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네요. 파리 얘기 좀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파리 여행을 좀 특별하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파리와 그 인근 투어인데요. 제가 고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고흐 투어를 한번 한 겁니다. 오르시에 가서 고흐의 작품들을 보고, 오베르 슈와즈라는 아리아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보면 1호선 국철 같은 그 지하철을 타고 좀 이제 외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고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가서 제가 포도주를 먹다 남은 걸 가져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지 했는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혹은 좀 아쉽게. 그래서 이제 왔었던 독일 관광객들이 설명을 다 듣고 나간 다음에 저는 술을 따르고 이렇게 저의 방식대로 그 고흐를 이제 추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아르이라고 하시죠, 아르. 프랑스 남부에. 아르의 또 고흐의 그런 작품들, 좋은 작품들이 아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아르에 이제 떼즈베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서 그 고흐의 흔적들을 좀 하여튼 뭐 느끼고 왔었던 그런 일이 있고요. 그때 사왔던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였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뿌링당 백화점이 이제 없죠. 지금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하루의 일과 궁금하시죠, 당연히. 그 의원들의 스케줄은 일정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자유롭고 누구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의원들의 일터가 크게 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를 선출해 주신 주민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또 구청 또는 의회에서 해결하는 것이겠죠.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해당 후보 과장 혹은 직원들과 해결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게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게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북구의 조례를 통해서 앞서 이제 정혜영 의원이 고양 중성화 수술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저는 그 자유롭기보다는 좀 창살 없는 감옥 생활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또 뭐 우울하게 지내는 건 아닌데요. 좀 낙천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의원이라는 역할을 수행을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단순한 인정 욕구 때문이라기보다는 본분에 충실하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오늘의 예를 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그 전화가 왔습니다. 그 민원인의 전화입니다. 민원인의 전화를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9시, 10시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7시, 8시에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전화를 받고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점심도 의미 없게 점심을 보내면 좀 아쉽죠. 그래서 의미 있는 점심 당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당원들을 만나서 점심을 했고요. 그리고 2시에 사회적 경제센터 연장 동의안 관련된 심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도 하고 심사위원분들과 명함도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께는 성북구의
인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 제가 성북구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도 나누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원과 관련된 것을 구청에서 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가 정릉일동 기름일동이 지역구인데요. 정릉일동에 복지협의체라는 곳에 원래가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였을 때 꼭 얼굴을 보여드리고 인사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고요. 제가 사실 7시에 중요한 또 모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인사만 하고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인사말을 드리고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연락처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명절 때 문자를 보내면 한 2,000명 가까운 분들한테 보내요. 그런데 실제로 전송되는 것은 한 1,500, 1,40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7시에 중요한 모임이 바로 이 모임. 그렇죠. 이 모임. 반드시 와야 하는 바로 그 모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의원을 하기 전에 저는 그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토목 전공을 했어요. 공대 아름이처럼 공대 해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의회에서는 겸직을 했을 때 그 제가 관여되는 이익과 관계가 되는 곳이 있으면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 쪽을 잘한다면 잘하고 뭐 다른 위원님들보다 조금 잘한다면 잘 알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 주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실 의회에 구의원 활동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회사 일을 좀 제 개인적인 회사 일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엄마 역할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석 의원은 총각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총각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은 의원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또 저도 좋은 여건이 있는 게 주말 부부입니다. 신랑이 토요일 일요일만 금요일 저녁에 와서 월요일 아침에 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의원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코로나가 1단계로 하향됐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그 회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월곡 1동, 월곡 2동, 기름 2동 이렇게 지역을 맡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하루에 5끼를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인사만 빼쭉 드리고 가기 어색하니까 같이 그래도 조금 한 숟갈이라도 먹고 그러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게 그나마 우리 정치인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스킨십도 하면서 그리고 또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우석 의원님은 아침에 7시에 이제 전화가 와서 깼지만 저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게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8시에 일어났고요. 8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 주고 10시까지 저는 저는 정당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협에 가서 우리 이제 구의원들이랑 위원장님 모시고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민원인들을 만나는데 이번에 민원은 뭐였냐면 그 제2잔디구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에 우리 이제 주민들이 트랙을 돌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운동장 안에서 야구를 하루 왼종일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그 야구공에 맞을까봐 굉장히 무섭다. 이걸 어떻게 해달라 하고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그 체육팀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했던 게 내년에 이제
7,800만 원 정도 들여서 안전보호 펜스를 치는 공사를 한다 해서 예산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집에 가서 아이 밥을 주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부랴부랴 뛰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구의원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고 민원인들과 함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그 1년에 2번에 걸친 정례회가 있어요. 6월에 있고 이제 12월에 있습니다. 6월에는 이제 결산을 하면서 행정원 사무감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이제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이제 뭐 사업 안건 듣는 거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뭐 추가 긍정 예산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달 우리 의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락처에 몇 명이 있냐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알았네요.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우서 의원보다 적네요. 저는 1171명 정도가 있네요.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람하고 관련된 정말 하루를 꽉 차여서 정말 보내시는 것 같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또 일주일이 되는 것 같고 진짜 그리고 1000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사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에 그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그 연락처 저장된 사람 중에 생일이 맨날 뜨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적은 수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생일이 뜨진 않거든요. 근데 두 분은 왠지 카카오톡 들어가면 매일매일 누군가의 반드시 365일이 모두 생일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좀 저희와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네요. 네,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 질문도 조금 더 약간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약간 호기심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여러분이 이제 의원님들과 서로 만났지만 이 의원이라는 직업이 사실 평범한 직업은 아닌데 굳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더 친밀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또 드리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의원이라는 일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어떤 선택의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지 않게 잘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동기에 좀 충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네, 정연 의원님께서. 저는 살면서 모태솔로도 아니었지만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참 착한 딸로 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이 그냥 저희 부모님이 불교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불교를 따랐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보수시기 때문에 보수의 정당을 들어서 저도 보수의 정당으로 이제 입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당에 저희 국민의힘인 전에 한나라당이었을 시기에 입당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시당 활동도 하고 이제 여러 기초 의원님들과의 교류를 가지면서 나도 저렇게 의원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꾸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의원이라는 게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 보면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하면 저만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꿈꾸게 된 게 이렇게 구의원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성북구에서 야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야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구의원 하면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제안서가 올라오거나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이 견제와 균형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나 야당이. 그래서 저는 좀 만족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우석 의원님. 바로 이어서 계기가 별로 특별하지 않았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너무 신기해요. 네. 얘기할까요? 네네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해보고 싶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선출직 공무원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를 플레이어로서의 정치 참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정치는 특별한 사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갖춰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명망가들, 좋은 사회적 경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마음속에 있는 본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대중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흘렀는데 10여 년 동안 저도 저의 분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대학 시절에 뭐 학생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학생 운동을 하는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을 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베이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활동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람 같아요. 제가 각오하고 제가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인 것 같고요. 어떨 때 보람을 느끼세요?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라 사실 사소한 좀 이제 기뻐하고 좀 그런 편입니다. 또 제가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우리를 대표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의전도 하고 대접도 하고 우리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지 재밌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동기의 충족 하나. 저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더 좋게 봐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고맙고 겸손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 좋은 평가들이 저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으로 살고 있다, 칭찬으로 먹고 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람에 대해서 잠깐. 네. 제가 아까 보람에 대해서 추가 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정말 우석 의원도 말했듯이 되게 자그마한 것에 있어서 보람을 되게 느낍니다. 특히나 어떤 거냐면 민원인 분들이 저희를 자꾸 하소연을 하세요.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거를 조금 도와달라. 이거를 또 어떻게 해달라. 근데 그게 저희가 해결이 되어서 민원인 분들이 감사합니다.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들을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석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원은 오지랖, 조그만한 오지랖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시던데. 네. 공감 능력과 오지랖. 약간 이 두 가지 단어가 되게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저도 사실 진짜 이 질문에 깔려있는 어떤 베이스가 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치는 뭔가 명망가들이나 뭔가 좀 이미 어떤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경험을 통해서 계기가 되게 사소할 수도 있고 또 보람을 느끼는 기회도 되게 사소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돼서 저도 새로 듣는 얘기들이 많고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이제 여기 현장 계시는 분들 좀 질문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청년 의원, 사실 뭐 그쵸, 청년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또 다른 청년이시고 또 다른 청년이시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 밖에 나가면 여기 동덕여대 있고 저기 또 돌고 지역 있고 한데 거기도 수많은 청년들이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이거를 좀 더 알고 올 수 있으면 전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더 일찍부터 뭔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의견을 주면 좋을 텐데 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고 접점을 늘려갈 수 있으려면 이런 게 좀 뭐 보완되면 좋을 텐데, 아니면 청년들한테 이런 걸 좀 청년들이 시도해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신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래서 요약하자면 청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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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두 분 다 해주실 거니까.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정당에서의 청년의 기준은 만 45세까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청년들을 찾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넓힌 것도 있을 테고요. 또 지금 최근에 사회적 흐름과 연관지어서 의무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그 청년의 기준도 변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청년들과 접점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문득 든 생각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력적인 자리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자리가 제공이 돼야 나 이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서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쟤네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호기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기성에서 혹은 성북구청, 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청년들과 또 잘 교류하기 위해서는 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오늘 재밌는 그런 게 좀 뿜어져 나오지 모르겠습니다. 좀 편안하고 친구 같고 형 같고 언니 같고 그런 태도가 있을 때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두 가지가 좀 통일있는. 죄송해요. 박수칠 그 타임을 제가 비웠어요. 눈치가 없었네요. 약간 이런 두 가지가 통해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얘기여가지고, 매력적인 이야기는 사실 또 편안함 속에서 또 재미 속에서 또 매력이 나오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핵심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어떠실 것 같아요? 청년들과의 접점은 공유와 소통과 공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은 나이의 차이, 그리고 세대의 기성화가 아니라 이 공유와 소통, 공감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정치인들이 만나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두 고민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공감하면 더 많은 좋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면 재미없는 거거든요. 물론 관심이 있으시고 경청이 있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듣보잡 얘기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부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듣보잡이라니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이시죠. 같이 공유하고 뭔가 서로 공감하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저희도 너무 좀 약간 요새 더 관심이 가는 게 또 코로나19가 있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아닌 다른 세대나 다른 계층과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청년자율예산제라는 거를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할 때 그때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정책들을 투표해달라라는 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다 공유를 해가지고 비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투표는 모두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정말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청년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몇천 표가 모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청년들의 일이기는 하지만 청년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청년들의 정책이 이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어떤 비전을 언제나 좀 표현해 주시려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정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다른 세대나 서로 다른 계층이 좀 소통하거나 공감했던 현장이나 좀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의정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는지 추가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 지역의 기득권층들만 있었던 반면에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여러 세대와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의 이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위원들이 되어 그 자신들만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펼치고 싶은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마음껏 제안하시고 논의하시고 그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을까? 있나 그런 게. 그 주민자치회가 그런 토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 것 같고 세대를 좀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서로 좀 기대치를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성 세대들 혹은 뭐 어른들도 청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좀 변화할 필요가 있고 보다 우리 함께하는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거 따보네 재밌어 재미없어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해가 아니라 이런 뭐 마을 활동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와 형식이 필요해. 이 정도는 내가 맞춰주면서 활동하겠어.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상 속에서 느낀 건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청년 아니면 청소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노인정에 어르신들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장기나 바둑 같은 거를 우리 청소년들께 가르쳐주고 우리 청소년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겠죠. 뭐 그런 그 배움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봉사활동 점수라는 그런 베네핏을 주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은 그 손녀, 손자 같은 우리 아주 예쁜 그 청소년들과 만나서 행복해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 서로에게서 들으려는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받쳐질 때 이런 접점도 더 늘어나고 또 접점이 생기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정말 서로와 함께 공감하고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사실은 이 자리가 이제 의원님들과 저희와의 어떤 관계를 만드는 자리이기도 한데 또 나아가서는 의원님들과 저희가 또 한편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들과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든든한 그런 비전을 갖게 만드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 그러니까 우리 권역 참여자들께서 모았던 질문이 이제 요게 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기대하셨던 대로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질문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좀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실 여기까지 달렸는데 조금 힘들었잖아요. 숨 찼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쉬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시간 러닝 타임 저희가 되게 잘 맞춰가지고 15분 쉬고 2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15분까지 네,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방송도 잠시 쉬었다가 8시 15분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와!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를 위해서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셨는데요. 오늘 청년 성북구의회와 만나다라는 행사에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 얘기도 해주시고 인사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좋고 우리 의원들 함께 이렇게 자리에 영광이고요. 또 특히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훌륭하신 두 분의 청년 구의원님들이 또 같이 하셨네요. 원래 우리 한 5분 정도 되시던가요? 네, 4분. 네 분이? 네네. 5분. 앞으로 우리 정의원님 기부들 두 분께서 구의회에 이렇게 소속돼서 같이 좀 활동하는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의 지방 의원님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지역의 그만큼 여러 동료들 함께 모아준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권에도 여러분들이 좀 지역의 활동을 좀 활발히 하셔서 그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이 근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우리 청년 이쪽 권역 사무실있다는 것,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좀 죄송하고, 전에 돌고지 여기 그 센터에 있죠. 거기에 서는 것은 제가 그때 가봤죠. 여기. 나는 처음에 거기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새로 현지는 뭐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시스템이 이렇게 중단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활동을 거의 못했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장소도 제 나름대로는 좀 만족해요. 제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앞으로 좀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거 동기를 좀 자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첫째, 많은 다수의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 큰 거거든. 예. 그냥 일부 우리 관심 있는 여러분들 위해 다른 분들이 별로 여기 가도 그렇고 어쩌고 그렇고 이래버리면은 좀 지역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 좀 커나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활동가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잘 좀 해주시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 해야 보면은 우리 상급기관에 서울시에도 그렇고 우리 성북구도 그렇고 공모 사업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좀 일정의 어떤 숙련기간을 거쳐서 맞춤형 주거복지 이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한 1000여 건을 했어요. 1000건. 그분들이. 네, 1000여 건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은 지금 대상을 받습니다. 대상도 분야별로 분과별로 한 5가지가 있는데, 종합대상을 받는 거예요. 분과 대상을 받았는데, 종합대상은 또 별도로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실사를 했는데, 전부 해본 결과 성북구에 있는 그거 맞춤을 줘보지에서 청년들이 현재 가장 출근하다 해서 종합대상을 받게 되거든요. 아마 11월 하순쯤
국회가 같은 아마 수상을 하고 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 청년분들이 지역에서 아까 말하는 청년교육법이 이제 뭐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도 충분히 마련될 거예요. 저희 성북구는 뭐 한 2016년부터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굉장히 자유롭다. 지금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좀 여러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역할, 임무 또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뭐 범위 이런 것까지 좀 제안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좀 만들어 보겠다. 제가 협치 성북이라고 저희가 지금 한 40여 분 지금 협치 성북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여러 분과가 있는데 거기도 연간 보면은 예산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15억 5천. 근데 내년에는 이제 긴축 때문에 조금 감액은 됐지만 그래도 거기 분과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 청년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산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권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두 분의 의원님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이분들이 성북구에서 우리 행정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이분들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시고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나름의 여러분 같은 마음 동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지금 이제 저쪽 청명사리나 지금 저쪽 그 동성동 그쪽에서 많이 정릉 쪽에서도 가끔 내가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번역 그다음에 여기가 좀 월곡 번역은 별개인가요? 월곡 종합. 거기는 따로 그쪽에도 하나 지금 할 거예요 아마. 새로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북구 4개 번역으로 해서 여러분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앞으로 주어질 거니까 이렇게 수시로 만남을 거듭할수록 하나하나 자유롭게 많이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장애주타운 쪽이 지금 거의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아마 주거 환경이나 이쪽의 활동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우리 장애소관 아니고 다른 데서 좀 많이 오셨나요? 성북 상권에서도 많이 성북 오셨습니다. 상선에서도? 네. 네. 이쪽에 새로 외부에서 지금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좀 바짝 신경 써서 이쪽 청년들 이쪽 공간을 충분히 여러분 시청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많이 내드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스님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서 정말 고맙고 우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네 분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2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전에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뽑아서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사전 질문을 드려보고 나머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자주 얘기하는 건 홍보의 문제를 주로 얘기하지 신청 절차가 뭐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는 저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입장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뭐랄까 편리하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계층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정보 접근권이 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 청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고요. 제가 안 그래도 작년에 2차 장례에 부정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북동의 내오녀 자살 사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턱없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라는 나비까지 지키고 그리고 신청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떤 식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하냐면 관내에 가스업체와 협약을 해서 그 계량기 점검을 할 때
또 계량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분들, 그 분들을 위주로 동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은 동에는 찻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아가면 동복지 서비스. 그 찻동분들과 그리고 동복지협의체라고 하는 이제 동복지협의체는 후원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례관리자분들도 계시고, 봉사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찻동회로, 시민 찻동회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발굴이 되면 사례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례를 가지고 대안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대안을 찾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노숙인들은 어떻게 하나? 그 노숙인들은 의지만 있다면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다 하셔도 제가 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하자면 보다 친절한 행정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홍보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차? 그런 것들이 보다 시민 친화적으로 간소화되고, 보다 친절한,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으로 맴돕니다. 그 말씀하신 앞서 이제 정영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죠. 또 저도 또 일례를 들게 되면은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신청률 그리고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받아가시긴 하셨더라고요. 거의 뭐 100%에 가깝고, 그건 지금 이 질문과 마찬가지로 좀 이제 노인분들이나 좀 이제 접근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행정감사 때, 동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 개별 연락도 하고, 아까 얘기한 찻동 서비스들 다양한 그 보완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많으니까 저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전에 질문은 저희가 함께 풀어봐야 하는 숙제였다면, 이번 질문은 좀 더 실질적인 약간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안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본회의, 그러니까 구 이외의 본회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례회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상임위 회의도 웹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거나, 회의 후에 임시 속기록을 즉시 공개, 차후에 확정 의사록을 공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공개하면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시민과 의회가 한참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이 질문을 주실 분이 현장에 계신가요? 네,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시다면 있는지 잠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다른 자치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다수는 아닌데 일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의사록을 통해서 보통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게 시차가 좀 길다 보니까 약간 타임캡슐 이런 것처럼 이미 결정은 다 됐는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걸 따라서 봐야 되는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물론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 뭐 입법 예고도 미리 확인해보고 의사일정도 미리 점검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미리 뭐 궁금한 걸 여쭤본다든가 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이제 그렇게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오는 기록들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은 의회와 가장 만나보는 첫 걸음이 거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의회와 시민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좀 더 보완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소통을 통해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시민과 의원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김우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 회의 생중계, 그리고 임시 속기록 즉시 공개, 두 개 다 되면 좋고, 둘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주민 모두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 상임위 회의하는 것을 직원 네트워크 속에서는 시청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당시 저는 행정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의원님들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취지를 많은 의원님들이 공유하신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개 다면 좋겠지만 임시숙비로 즉시 공개 같은 경우에는 숙비사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물론 이제 좀 미진하더라도 공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인데 그런 좀 완벽한 상태에서 좀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생중계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력하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안 그래도 은평구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우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에게 녹화가 아니라 생중계로 일부러 해서 나갔는데요. 확실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의원들도 임하는 자세가 틀려지고 그리고 질문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퀄리티도 좀 더 높아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방송으로 나가면 시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구정 발전에도 더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고 만약에 생방으로 된다면 저희 찰떡게임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찰떡게임입니다. 이래도 같고 나이도 같지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실력이 있는 의원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정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정치인의 말과 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치인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위에 홈페이지에 가면 숙기록을 통해서 의원들의 발언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제 발언도 좀 봐주세요. 네. 있으면 하나는 덧붙이자면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의회 안에서는 정당을 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의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빨리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투명함에 대한 자신감을 또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갑자기 굉장히 마음의 벽도 가까워지고 또 신뢰가 생기면서 무서워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생중계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네,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걸 보니 정말 훌륭한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이 두 분을 위주로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저는 경북도에서 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 거주한 지는 지금 한 1년 6개월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문의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는데 우선은 다른 분들도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만 간단한 제안 같은 걸 드리고자 해요. 오늘 주제가 이제 청년과 이제 성북구 의회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접점이 어떻게 만들 거냐 접점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두 분 다 이제 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성북
대학생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제 국민의힘당도 당협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당원들보다 아마 여기 있는 아마 학교 찍어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 있는 훨씬 작은 정당, 정의당이나 녹색당 당원들이 훨씬 많이 보여요. 대학교에 활동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역에 잘 안 가요. 정당에 잘 안 가는데 그 이유를 말하자면은 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하여튼 그 학교와 조금 학교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 청년들과 만나는 길이다. 물론 막 학생이 아닌 청년도 있고 관련 뭐 실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또 많은 부분들 학생들이 이거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학교에 접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뭐 고양이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고양이 관련 뭐 동아리 학교에 학교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길고양이 같은 프로젝트 하는 동아리들 그런 거 할 때 학교 그런 소모임이나 동아리 연락해서 같이 하자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쪽에 좀 접촉을 하면 좀 학생들과 그런 자연스럽게 어떤 그냥 정치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학생들 사실 가장 관심하는 게 취업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하나의 재밌는 사례로 그 고려대학교에서 그런 거 여기 취뽀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비원님들? 취업 포기기. 예, 취업 포기가 취업했다는 걸 취업 뽀겠다 그래요. 취뽀라고 하는데 이제 정치인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구의원 취뽀를 했어요. 뭐냐면 청년 구의원들이 가서 어떻게 구의원이 됐는지 그래서 서초구의 허은 구의원하고 그 성동구의 이동현 씨가 둘 다 20대시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일반 대학 정치 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그 고려대뿐만 아니라 저기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라든지 성신여대라든지 그 근처에 한양대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밀접하게 뭔가 취업과 관련돼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무원 되는 법이잖아요. 뭐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청년들과 접촉을 좀 잘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후로는 답변을 두 분 중에 한 분만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요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뭔가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은 없으시고 제안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 전에 저희가 못 봤을까요? 저희 성북 청년 정신 네트워크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다음에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내용 있을까요? 관심사와 관련된 그런 매력적인 이벤트 혹은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솔루션을 제시했던 그런 방향과 뭐 이런 상통하는 것 같고요. 그 허은 의원은 저희 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몰랐네요. 그리고 학내 정당 모임 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원현우 우리 선생님은 성북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 학교에서 당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좌판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모집을 해서 그 당원 모집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느 학교 대학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좌판을 여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갈까요? 예,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사실 그 관련된 분들과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게 되죠. 사실 그 작은 도서관 조례를 만들 때도 그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과 그다음에 성북구에 필요한 것들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우리 구에서 캔런들이 굉장히 민원이 아주 극성스럽게 심했었어요. 그리고 이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다른 구에서 최적화 유찰로 동물병원이 유찰이 돼서 거기서 최적화로 유찰이 되다 보니 재활용되는
그 수술 그 주사기와 바늘 뭐 이런 칼들을 쓰다 보니 우리 고양이들이 뭐 물론 그 길고양이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동물보호연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된 거고 지금 아까 그 원현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입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분들과 자주 만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생생하게 듣고 그렇게 해서 발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참 아쉬운 건 글쎄요, 청년분들이 국민의힘을 너무 국민의힘으로만 바라봐 주셔서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석 의원처럼 정말 저희는 분홍 텐트를 친들 우리 청년분들이 오실지 사실은 약간 위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도 뭐 우석 의원이 거기서 좌판을 깔면 저는 그 옆에서 분홍 텐트를 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건 뭐시죠? 방금 얘기 듣다가 저희가 권역 모임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취업 고객이 받고 예를 들면 성북구 의회에서 청년 인턴들을 예를 들면 의회나 시의회에도 의원 2분당 1분씩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자치구의회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물론 청년 인턴이 그런 역할을까지 하기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들이 의회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또 의원님들도 이제 어떤 보좌 인력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인턴과 함께 호흡하면서 뭔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경험들을 통해 좀 효과가 입증이 되면 차후에 이런 기초의회에서도 보좌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교두보로서 그런 청년 인턴제 같은 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년도 사업 반영하기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만 이 아이디어가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고민하셔서 차후라도 한번 반영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합니다. 청년 인턴제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구의원들은 스스로 다 해야 합니다. 예, 다 스스로 다 찾아가야 되고 이제 본명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저희가 다 찾아보고 쓰고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벅찰 때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정말 청년 인턴제 같은 걸 저희 구의회에 해주신다면 저희야 마다 않죠. 너무 좋지요. 우리 국정장님께 한번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에는 가졌어요. 눈이 조금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는 입법 보조 혹은 뭐 다양한 의미로서 이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생기는 것이고 청년 인턴으로서 구의회를 경험하는 그 친구들에게는 또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아시다시피 또 이제 정치는 이제 협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또 이제 의회도 그러하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책임을 갖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이러한 제안을 청년들이 해주셨고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공유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그 정치라는 것의 거리가 조금은 좁혀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하신 것처럼 매력적인 자리가 있어야 이렇게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매력적인 자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분 다 당에 소속되어 계시니까 당을 제외한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자리들이 실제로 얼마나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지 또 여쭤보고 싶고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계기도 저희 성북구에서 2016년에 청년 도래를
제정을 하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20년도 8월부터 이제 새로운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 실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2020년도 뭐 성북구 청년 조례도 조금 개정될 게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지, 이렇게 총 2가지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정당 속에서 매력적인 자리를 만들었던 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는 저희 성북과 더불어민주당 성북과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였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그때 할로윈데이 때 민주당은 재미있다라는 그 슬로건과 기치 아래 할로윈 파티를 했었어요.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제가 앞서 얘기한 매력적인 그런 모임을 좀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와서 얘네가 진짜 할로윈 파티는 할까? 하는데 뭐 제대로 할까? 근데 제가 이제 남대문 시장 가서 장식물들도 사와서 좀 걸고, 그리고 와인도 좀 싸게 사가지고 와서 맥주, 소주 안에 멋있게 또 와인도 한번 먹고, 물론 저렴한 와인이긴 했었습니다. 그때 호흡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좋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연속성을 가질 때 그 의미가 생기는데 올해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꼭 그런 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자리들을 제안해 주셔도 받아들일 테고,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그것도 실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청년기본법이 이제 변경되면서 성북구 청년조례 좀 검토할 생각,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그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원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하고. 찰떡 케미를.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매력적인 자리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청년 네트워크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사실 정치하면은 청년들은 수용지로 버려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된 큰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그리고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과 이렇게 그때 불러주셔서 그때부터 관계를 맺은 게 지금 오늘까지 이어왔는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불러주실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원 당규에는 청년이지만 지금 기본법상으로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자리에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이 것도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청년 기본법하고 성북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뽑아서 좀 봤는데 특별하게 우리 성북구 청년 기본 조례, 성북구에 있는 산소에 보면 청년 전체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요 사항으로는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이렇게가 있는데요. 지금 청년 정책 추진 현황들을 보면은 대부분 능력 개발이나 고용 확대, 그 다음에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이 있는데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은 뭘까? 라고 이거는 전혀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인 우서부연과 제가 그것을 찾아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청년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과연 괜찮으실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같이 숨 쉬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주고 계신다는 거 잘 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미 있는 좋은 것들에 빈 곳을 이렇게 콕콕 찔러가지고 빈 곳 없이 철두철미하게 잘 만들어가는 과정 당연히 가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파트너로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어느 정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질문 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이 이외에 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좀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저희 공론장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무리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이제 참석한 게 굉장히 기쁘다, 또 재미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접점이라는 것이 한쪽만 노력하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 쪽에 청년 시민들도 무언가 조금 노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더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좋고요. 저희에 대한 기대도 좋고,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의지가 있는 청년들과 만나신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추후에 청년 시민들에게 혹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한 1, 2분 정도 각자 해주시면 그것이 이제 마지막 좀 의견, 리버스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청년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저희도 뭔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성북 청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협의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청년 네트워크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장소도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처럼 꾸준히 연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분들에게 부탁이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 소속 부의원입니다. 청년들은 우리를 국민의힘을 보고 수구, 구태, 꼰대라는 플레임들을 씌우곤 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도 진짜 패기 있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공천을 준 이유는 우리 국민의힘도 청년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청년 구의원들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감 슬로건 캠페인을 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청년이 살만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이 살만한 나라가 곧 경쟁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국민의힘을 플레임에 가둬서 선입견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했어.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마무리가 이거 지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행사에 다녀왔어요. 옹기종기 도자기를 붓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 소회도 발표하고 일단 뭐 그런 자리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오시진 않아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얼마큼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고 제가 먼저 질문을 했었어요. 당연히 답이 없죠. 그거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사람들이 할 것만 같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치 학교도 예를 들면 뭐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을 것 같고 전공도 뭐 법이나 정치나 뭐 사회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할 것 같고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 질문이 좀 낯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어갔어요. 저는 그 문화예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수능 점수에 의해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저는 저의 진로를 맞춰 선택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자이든 타이든 결정한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 생각한 대로 방향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것이거든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고민 속에는 남이 아니라 나를 의식하는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젊을 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여 년 전에부터 나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온전치는 않지만 끊임없이 되뇌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온전히 그리고 내가 기분 좋게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시민들의 기대하는 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참여하고 마이크 없이 네, 조금 더 참여하고 또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떼어보는 거, 국민의힘이든 정부의 민주당이든 아니면 성북청년 정치 네트워크도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성북청년 정치 네트워크 참여해달라. 근데 사실 참여할 만해야도 참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괜히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으로도 또 들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자리의 기획 의도를 설명드렸을 때 제도권 정치에 느끼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자리를 기획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취지에 조금 맞게 그래도 시작할 때보다는 마지막에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서로 통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은 아마 정치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정치인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보여주신 어떤 경청의 자세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가 서서히 이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한 5분 정도가 봐주시고 계시는데 아직 댓글은 없어요. 일부에는 그래도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참여의 기회가 생겼을 때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런 광고에